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회계사 25년 2차 동차 수업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이제 이 수업 수강하시면서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2차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업 수강하는 단계 그리고 수강하고 나서 2차 최종까지 복습하는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무회계 공부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의 안내사항과 관련된 공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강의에 대해 적었는데요. 보시면 우리 이제 2차 공부하는 강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심화, 동차, 유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연습서 교재로 진행하는 강의가 동차, 유예 강의 이렇게 두 강의가 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동차 수업 신청했으니까 동차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맞는데, 다만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둘 중에 고민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도 지금 동차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강의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동차 강의는 유예 강의하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동차 수업이든 유예 수업이든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전수로 다 다룬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성에서 다른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특히 처음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한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각각 어떻게 공부해왔냐에 따라 1차 준비할 때 연습서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도 있고 연습서 없이 순수하게 객관식으로만 공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습서 처음 공부한다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는 할 거지만, 동차는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체감하겠지만요. 지금 이미 시험 끝나고 나서 6월 말까지 내가 아주 빽빽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채 4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5과목, 6과목에 대해서 공부한다. 연습서 강의 듣고 문제 푼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연습서 3회독하고 모의고사 푸는 이것도 사실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동차 때는 강의 수강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내가 1차 때 미리 좀 공부 많이 한 과목이 있다. 그런 부분들의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뭐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빠르게 보완해서 이제 바로바로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상태를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 이제 보통 이게 목표에 해당하게 되고, 통상 이제 한 3, 4월 달 안에 그런 연습서 강의에 대한 수강을 끝내고 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5월 중순이나 5월 말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동차생의 어떤 진행 상황이다, 진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예 강의에서는요, 제가 이제 유예생들 대상으로 수업 진행하는 또는 이제 1차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연습서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거의 초점을 두고 하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 수업 진행합니다. 완전 기초 개념부터 분계 방향부터 다 하나하나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진행하는 수업 중에서 유일하게 동차 수업만 좀 알지라는 걸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즉 다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처음부터 다 다시 쌓아갈 거지만, 동차 수업도 개념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만 이걸 아주 상세한 수준에서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차에서 다뤄졌던 주제들은 제가 그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할 건데, 2차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면서 통상 접하지 않았을 문제 주제들이라든지, 또는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 응시하는 2차부터 이제 고급 회계가 분리해서 응시를 하게 되는데, 고급 회계에서 추가된 주제가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동차 수업에서도 좀 더 개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설명을 다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강의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1차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1차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연습서를 1차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동차 강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화나 유예 강의 수강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최소한 1차 합격했거나 아니면 뭐 합격했는지 아직 제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할 것 같은 대충 그 정도는 점수를 낸 분들 정도는 따라올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제가 개념 설명해드리고, 대신에 기본적인 부분 생략하는 만큼 뒤에서 추가되는 부분 2차 전용 주제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 같은 거는요, 제가 수업에서 다 일일이 계산해서 뭐 1년 초 감값이 2년 말 이런 식으로 시간 쓰지 않을 겁니다. 포인트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문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그냥 숫자만 바뀐 기출 문제니까 한번 풀어봐라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점은 고려하셔서 이제 동차 수업 진행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동차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차생으로서는 2차 6월 말까지 시험 동안 어떤 걸 목표로 하면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의 연습서 3회독 이상을 하고,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3회독 정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월 초 정도에 출간되는 파이널 모의고사 교재가 있습니다. 원래 매년 출간됐었는데 올해 이제 많이 개편돼서 제가 새로 다시 출간하게 되고요. 지금 이미 뭐 초고는 다 나와서 유예생분들이 열심히 오탈자 검수하는 단계인데, 아마 늦어도 뭐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모의고사에 있는 회차별 모의고사 문제까지를 푸는 것, 여기가 동차장의 목표입니다. 물론 당연히 더 많이 하면 좋죠.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동차 준비하면서 내가 뭐 몇 과목, 4과목이든 5과목이든 6과목이든 가져가든 이거 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걸 일단 목표로 삼으시면 되는데, 그럼 왜 이제 굳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목표를 설정을 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좌표에다가 이렇게 축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로축을 어떤 우리 공부하는 문제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이제 범위라고, 소위 이제 커버리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이제 우리가 출제된 2차 시험 제모의계 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2년간, 그러니까 23년도와 24년도 2차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편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문제 기준,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23, 24년도 기준으로 지금 이 연습서나 파이널 교재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면 그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험에서의 가두고 있는 커버리지가 1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25년 연습서가 이 100의 커버리지 중에서 90까지를 커버하게 됩니다. 90까지를 커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서의 문제에서 이 90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연습하는 게 여러분의 첫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한 3회독 정도 하시는데, 당연히 이것도 내가 1차에서 각 단원별로 얼마나 학습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우리 중급회계 앞부분은 다들 많이 공부하잖아요. 뭐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형자산 이런 것들은 내가 1차에서 대체로 다 공부했었다. 그래서 2차 연습서에서 추가되는 주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없다 하시면은 그런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내가 후반부에 있는 주제들 좀 버렸다, 뭐 현금 흐름표나 주당이익 같은 거 1차 때 좀 전략적으로 버렸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회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내 공부 수준에 맞게 편중을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3회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자라고 했는데,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이 똑같은 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어렵게 풀었을 때 어떻게, 즉 여기서는 하나하나 독립된 물음으로 다뤘던 주제가 복합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더 생소하고 난해한 식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도 내가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러면 합격해요. 여러분들 마치 뭐랑 똑같냐면 1차 시험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기출 베스트로 일단 여러분들이 각 단원별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 같은 걸 풀면서 실전에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객관식 파이널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전공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든지 하게 되면은 똑같은 개념이어도 그걸 숙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공부는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2차에서는 내가 풀 줄 알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줄 알아까지가 공부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공부하면서 연습서에서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5개념을 교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이런 이제 5개념에 대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이번 파이널까지가 동차생의 목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유예생이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재무회계만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이널 교재에 나중에 보시면은 뒤에 추가 문제라고 해서, 추가 문제에서는 이 100을 넘어서는 한 120까지 되는 굉장히 지엽적인 주제들까지 제가 전부 다 수록을 해놨는데, 동차생은 이거 볼 필요도 없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동차생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의 목표를 해서 6월 말까지 숙달을 해놓는 걸 공부적으로 하면 된다, 목표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연습서 강의에서 설명드린 개념이 하나도 누락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이렇게 적용할 줄 아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로 내가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차생의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봤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서의 각각 단원별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강의 수강하는 동안 또는 이제 그 연습서 3회독을 하는 동안 어떻게 복습을 할 거냐, 이 복습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확인한 오답들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남기거나 여러 번 반복하는 식으로 반복을 통해 결국 시험 마지막까지는 결국 단권화한다, 뭐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야 굉장히 전형적이고, 이미 여러분들 1차 공부하면서도 어떤 책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었지 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진행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연습서 수업 진행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개념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부교재인 가이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이 개념이나 산식은 가이드 몇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연습서나 답안지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표기해 두셨다가 나중에 복습하실 때 아 맞아 산식 이런 거였지 평가 손실이랑 평가 충당금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였지 뭐 이런 것들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단권하실 때 그 교재를 기준으로 단권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2차 동차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풀이를 하실 때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3가지만 잡고 볼 건데요.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한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길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예를 들면 오전에 강의 들었다 이제 오후에 내가 제모에게 오늘 수업 들은 거 복습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모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방한다.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재고자수 문제 수업을 들었어요. 재고자수 뭐 5문제, 6문제, 7문제를 풀었어요. 수업에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후에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내가 이제 답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풀어내겠다.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는 것까지 시간 고민하면서 시간 쓰고 한 문제 30분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차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2장에 문제 7번 한번 보세요. 아마 7번은 다음 시간에 풀 것 같은데 21페이지입니다. 2장 21페이지에 문제 7번 보시면 자, 이 문제 7번을 보시면 재고 수불부 오류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새는 이제 1차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기는 한데 보통 이제 2차에서 출제되는 수불부 관련된 오류 수정 문제가 이 정도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재고에 대한 거의 종합 문제, 여기 취득원가의 결정부터 여러 가지 오류 수정에다가 적합법 등등에 대한 내용까지 반영해서 그래서 물음에서 물어보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항등식을 이용한 매출원가의 계산 또는 뭐 기말재고 장부 금액의 계산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강의를 들었다. 그럼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겠죠. 그러나 그걸 내가 내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풀 수 있느냐? 그거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풀이 보면은 공부하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풀이 안 보고 어떻게든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풀어봐야지라고 접근하는 것은 지금 2단계에서 할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봤어요. 읽었어요. 당연히 내가 이제 손으로 풀면 좋죠. 근데 생각이 안 나. 막혔어. 그럼 일단 보는 거예요. 보고 그 풀이를 내가 모방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거 이제 모방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기만 하면은 그거 그냥 필사하는 거에 불과하지 공부가 아니죠. 옮겨 적어도 돼요. 보고 적어도 돼요. 근데 다만 뭘 하셔야 되는 거냐? 그걸 옮겨 적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찾기를 계속해서 머리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아직 이게 회독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보고 풀어도 돼. 그러나 풀었을 때 여기 이거 왜 이렇게 풀었지? 여기서 왜 이 금액을 썼지? 왜 기초 금액이 아니라 왜 기말 금액을 썼지? 왜 이걸 창고 수량이 아니라 실지 수량으로 조정을 했지? 이걸 이제 강의 내용을 복기하거나 여기 교재에 있는 해설의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문제 자료의 단서라든가 기준서의 규정이라든가 그 근거랑 내가 연결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풀었어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 지점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권장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고 그 당일 복습을 하실 때는 2번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풀 때는 당연히 내 손으로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풀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거의 그냥 보면서 필사하는 수준의 모방풀이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모방하는 단계에서 내가 그 떠올리지 못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덮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백지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단기 기억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리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막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단권을 적어두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방금 전에 내가 보고 적은 거니까 보고 푼 거니까 그 기억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인 거예요. 이게 계속 1회독, 2회독, 3회독이 쌓이고 쌓이면서 처음에는 100% 풀이에서 한 60%만 현출되었다가 두 번째는 80% 점점 더 80% 90% 100% 점점 더 얘가 현출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차생활 실력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 보는 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보면 공부 안 하는 거고 안 보면 공부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이걸 하고 있느냐 이 작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보고 풀어도 그냥 거의 그림 외우듯이 그걸 외워서 풀어도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문제 풀 때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진행돼야 돼라는 걸 연결지으면서 풀고 있는가 그 점을 계속해서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거 좀 더 실전적인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습하면서 연습서 문제를 다시 혼자서 풀어보실 때에는 가급적 2차
답안지에다가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답안지에다가. 근데 왜 그러냐? 2차 답안지에 푸는 연습을 할 때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답안지에 작성하는 연습 당연히 뭐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들 실제 실점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 거니까 1차하고는 다르게. 근데 처음 2차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또는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풀이 과정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분계로 풀어야 되나요? 꼭 분계로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림으로 풀어도 되나요? 그림 풀면은 얼마나 상세하게 적어야 되나요? 분계 쓸 때 계정 과목 다 한 줄 한 줄 안 생략하고 써야 되나요? 감가상각비 감값이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런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재무에게 채점할 때는요, 답이 제일 중요해요. 답이 맞으면 풀이 보지도 않습니다. 풀이 안 써도 답 맞으면 다 100점 받아요. 답 틀리면 풀이 아무리 잘 써도 다 빵점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에 대해서도 일부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답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숙달 과정에서 정확하게 답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풀이 과정은 자기가 답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편한 방법대로 풀면 되는 겁니다. 분계로 풀든 그림으로 풀든 표로 풀든 산식으로 풀든 내가 하던 방식이 쉬운 방식이 있으면 그걸로 푸시고, 만약에 뭐 별다른 그런 방법 없었던 건 수업에서 이제 제가 풀어드린 방식으로 푸시고를 표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근데 이건 왜 하냐? 답안지에다 왜 작성하느냐? 이건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를 풀 때 분량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분량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1차 시험도 거의 그러한데요. 2차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중급 고급이 분리가 되어서 중급 회계에서 100점 만점으로 2시간, 고급 회계에서 50점 만점으로 1시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작년까지의 기준으로는 중급 고급 안 나눠져 있고 이제 150점 만점으로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봤어요. 그럼 보통 이제 문제가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다른 과목은 전부 다 2시간 동안 10장짜리 답안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했는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동안 14장의 답안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했어요. 근데 보통 답안지가 막 모자르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고는 있을 수 있느냐? 이미 1차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 내가 예를 들면 2차 답안지 문제를 풀어요. 이제 1번부터 풀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풀다가 4번에서 막혔어요. 예를 들면 내가 4번이 좀 생소한 문제여가지고 이거 아예 모르겠어. 또는 이거 4번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바로 풀어서 맞출 자신이 없어. 괜히 이거 지금 맞추려고 2번, 3번 트라이 하다가 틀려가지고 그거 시간 여기서 낭비해버리면 뒤에 있는 손대면 바로바로 점수 딸 수 있는 문제들이 손 못 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고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풀이 순서를 잡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 2, 3번 잘 풀었는데 4번은 좀 넘어가야겠다 하면은 이거는 바로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이게 그 뒤에 있는 문제들 다 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온 게 좀 있겠죠? 물론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제 공부 부족이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게 뭐 2개나 3개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머지 남는 시간에 돌아와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에 배분해서 문제 풀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저 넘어가는 문제를 나중에 다시 풀 때 답안지 얼마나 비워놔야 돼라는 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너무 많이 비워놔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뒤에서 푸는 문제들의 답안지가 부족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너무 많이 이걸 좀 풀 분량이 필요한데 너무 조금밖에 안 비워놔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계산이나 답을 다 못 낸다든지, 대충 그 정도의 감은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답안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한 이 정도 분량이 좀 들어가는 경우구나, 이 문제는 내가 풀이를 좀 상세하게 써야 되다 보니까 한 장은 써야 되는구나, 한 장만 써야 되는구나, 보통 이렇게 좀 감을 잡게 되고요. 보통 기준에는 어떻게 썼냐면 10점 기준으로 한 장씩 답안지 잡는 게 표준입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다문화 문제들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에 10장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표준 잡으면은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내가 유형마다 얼마나 상세하게 하는지가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많이 공부해본 유형자산 재평가 같은 거는 되게 풀이 별로 안 쓰고도 바로바로 답 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금흐름표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이 좀 많이 써야 되더라. 그러면 훨씬 분량 많이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다른 데다 하다가 나중에 5월, 6월 가가지고 그때 가서 모의고사 풀 때 처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연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다른 뭐 더 우월한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면 지금부터 문제 풀 때는 거의 다 2차 답안지에다가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이걸 답을 적고 풀이를 적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좀 익혀가야 되는지도 또 이렇게 같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